영화나 게임이나 후속작을 제작한다는 건 전작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증거죠. 수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들이 전작이 성공하면 그 뒤에 후속작을 내놓기 마련인데 후속작들은 보통 1편의 후광에 힘입어 우려먹기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에 반면 1편에서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 스토리나 세계관을 더욱더 넓게 확장하면서 더 큰 시리즈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죠. 오늘 알아볼 게임은 오랜 시간 동안 세가의 상징과도 여겨졌던 소닉이 첫 작품 소닉 더 해치옥이 나오고 나서 더욱더 파워업된 게임성으로 참된 의미의 후속작이라는 선례를 남긴 작품, 바로 소닉 더 해치옥 2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소닉 1이 굉장한 작품이었다는 건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에 게임 캐릭터의 원탑이었던 마리오를 필두로 닌텐도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세가라는 회사가 그 왕좌에 도전하게 되죠. 세가 마스터 시스템 메가드라이브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페미컴과 비교해 우위의 성능, 아니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긴 했지만 여전히 페미컴에게는 상대가 안 되던 상황이었고, 그때 세가가 이거다 싶었던 게 바로 마스코트였는데, 결과적으로 소닉은 마리오를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자리를 위협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하죠. 개인적으로 세가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가장 성공한 예시가 이 소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세가는 뭔 계획만 세웠다 하면 삽질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뭐 어찌됐든 1편이 성공을 거두고 나서 소닉2는 약 1년 만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소닉을 즐겨본 많은 분들한테 메가드라이브로 나온 소닉 3부작 중에 뭐가 제일 최고였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제일 명작이다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1이면 1, 2면 2, 3면 3, 그 짧은 시간 동안 출시한 게임들도 이렇게 호불호가 나뉘는데, 한편으로는 소닉이라는 게임이 세가에서 얼마나 열심히 만든 게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기도 하죠. 그 중에 소닉2를 고르신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웬만한 시스템이 소닉2에서 이미 완성형이 되어서 이거야말로 명작이다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테일즈라는 캐릭터가 여기서 나왔고요, 슈퍼소닉도 여기서 나왔고요, 스핀댓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카오스 에메랄드가 7개로 개편된 것도 여기서부터였죠. 그리고 맵 자체도 1에 비해서 굉장히 맘 놓고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닉 더 해치옥 1편에서는 뭐 2스테이지의 마블존이나 4스테이지 라비린스 존 같은 곳에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소닉의 미친 속도를 재현할 수가 없게끔 만든 스테이지라서 1편을 처음 접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2편부터 한 사람들은 뭔 소닉이 이렇게 느리게 굴러가냐고 불평할 만도 했죠. 아무튼 여러모로 명작 소리를 듣게끔 1편에서 좋은 것들은 유지하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린 것으로 인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도 잘 팔린 게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일단 첫 번째가 음악. 사실 저는 1, 2, 3 중에서 2를 가장 적게 해봤는데, 보통 1은 삼성 슈퍼게임보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번들 느낌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요, 3 같은 경우는 슈퍼 알라딘보이 2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무선 패드까지 딱 딸려 있으면 그냥 간지 폭발이었죠. 저는 소닉이 현역이던 시절에 16비트 콘솔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말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놀러가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변에 2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닉2를 진득하게 즐겨보고 엔딩까지 보게 된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었는데요. 내 차례야. 꽝. 요렇게 진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컨티뉴를 몇 번 한 건가. 게임을 하면서 음악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소닉 시리즈들은 웬만하면 배경음이 다 좋기는 한데 소닉2 역시 BGM이 훌륭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두 번째 스테이지인 케미컬 플랜트 스테이지의 음악을 듣고 있자면 게임 플레이 할 때 달리는 그 파란색과 노란색의 필드가 바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여기죠. 두 번째로는 경쟁 모드. 원래 소닉이라는 게임이 1인용 전용으로 만든 게임이다 보니 게임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그저 구경하는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죠.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패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곤 했죠. 뭐 어찌됐든 소닉의 속도 때문에 동시 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와중에도 이런 요소를 넣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말씀드린 거와는 별개로 EP는 게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줘서 옛날 얘기로는 깍두기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이긴 했죠. 주로 친구들이 아닌 동생들이 이 테일즈 역할을 많이 했을 텐데 당시 수많은 테일즈 플레이어들을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단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높은 난이도와 보너스 스테이지의 헬 난이도. 이 게임이 스테이지 볼륨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보너스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다 보니까 컨티뉴가 없다고 가정할 때는 확실히 만만한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최종 보스랑 싸우기 전 스테이지 윙 포트리스 존 같은 경우는 정말 낙사의 메카 같이 보였는데요. 지금이다. 와, 만세 만세. 뭐 이거 어떻게 가야 돼? 특히나 끝판왕이랑 처음 싸울 때는 얘는 어디를 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난감했죠. 뭐 물론 패턴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패턴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 이제 더 이상의 컨티뉴는 없을 거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갑시다. 자, 4방 때렸죠 일단. 오케이 끝. 올 때쯤에 도망가 줍니다. 여기 끝까지 가주면 돼요. 어쨌든 사정거리를 저 정도 겠구나 생각 이제 확인도 했으니 이렇게 뒤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스테이지가 무지무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슈퍼소닉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카오스 에메랄드 7개를 모두 모아야 하는데 이 보너스 스테이지가 초반에는 그럭저럭 할 만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맵을 거의 통째로 외워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점과 딱 한 번의 실수로도 도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저를 한동안 뼈아프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없지? 에이, 띠띠. 이 보너스 스테이지야말로 같이 해줄 테일즈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 테일즈를 같이 플레이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네요. 우리 딸이나 아들이 크면 해줄라나? 자, 이렇게 오늘은 소닉 더 해치옥 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제 추억에는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게임이 아니라서 플레이를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라도 엔딩을 보고 나니까 뭔가 시간 날 때 한 번 꺼내서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의 리스트가 하나 더 늘은 느낌이라 뿌듯하긴 한데 사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끔 원동력을 불어넣어주신 구독자 너무졸려요님 그리고 라이브 할 때 실시간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셨던 MR 리서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더욱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닐라였습니다.